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논란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이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 위원장은 제가 김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실제 사과를 언급한 건 아니긴 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게 지난 18일에 정확한 발언 내용입니다. 또 19일 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 차례 김 여사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률 비대위원도 어제 비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확한 사건들이 민주당에만 가면 정쟁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명품백 논란에 대한 김 여사 사과 요구에서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 엄호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여권 일각에서는 김 비대위원 사퇴가 윤한 갈등을 완전히 봉합할 카드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또 막았죠. 자, 한 위원장 비판 선봉에 섰던 친윤계 이용 의원도 김 의원 거취는 본인이 잘 판단할 거다. 언급을 피했는데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에서 보면 완전히 갈등이 이렇게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긴 상태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존경하는 박영환 앵커님, 제가 20년 직이고요. 오래전에 청와대 같이 3년 동안 출입했었던 그때부터 이제 뭐 호영호재할 정도로 뭐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제가 그 말씀해드리려고 지금 이제 수만 명이 보고 계시는데 네. 넥타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변하기 곤란한 거예요? 수면 하에 들어간 겁니까? 그 수면 하에 들어가 뭐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당이라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토론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잘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 그 과정에서 상호 존중을 잃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당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그 과정들은 뭐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목소리들이 나왔고 그것을 가로막지 않고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파국으로 가지 않고 예컨대 과거에 이제 공천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것이 이제 파국으로 갔고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시켰는데 이번에는 상호의 존중과 또 배려 속에서 공통의 결론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당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는 지역에서 만나보는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봉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봉합은 꿰매놓는 것입니다. 근데 봉합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수술은 꿰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재생이 되고 조직이 살아나고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그 단계들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용규 의원님. 그런데 그 야당 시각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제 꼬리를 내렸다는 표현이 뭐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의 은사를 보면서 야,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법조인에서 정치인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떤 취지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사과하라 이런 말을 안 한 거는 맞아요. 네, 맞죠. 안 한 거는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이 될 문제다.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은 정치적인 말로 용산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할 부분이 있다를 둘러서 말한 거죠. 둘러서 말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소위 여의도 화법에 여의도 사투리에 정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쟁점으로 보고 있는 건 이거 같아요. 좀 전에 우리 호준석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당연히 당내에서는 이렇게 갈등도 있고 수면이든지 수면 아닌데 표출이 되는 게 더욱더 건강한 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이 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봉합이 되는데 봉합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봉합된 것을 잘 수습하고 이끌어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됐던 건 그거죠. 윤 대통령께서 신뢰를 철회한다, 아니면 사퇴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 아니 이제 용산의 참모의 입에 의해서 다시 당사자한테 전달되고 사퇴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봉합 이후에 국민들한테 보여줄 부분들은 그런 과정들이 좀 더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봉합 이후에 아까 말한 정밀 수술을 잘해서 정밀 수술의 대상은 용산이라든지 용산과 국민의힘 간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정밀 수술을 잘해서 아물게 해야 된다. 이게 관점을 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걱정할 부분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걱정한 부분은 영부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든지 사과든 간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본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과할 부분이라든지 양해할 부분이라든지 있다면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그 권오현 변호사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도 떨어질 것 같네요.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봉합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다가가야 된다. 그런 뜻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인 게 이게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실제로 네. 걱정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실관계를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 최재영 목사님 이분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있던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할 때 요 카메라를 숨겨서 갔습니다. 몰래 카메라. 예, 네. 몰래 카메라를. 근데 경호처에 그 경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이 보안 시설을 뭐 어떻게 이게 뚫고 갔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목회자라고 하시는 분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숨겨가면서까지 뭐 좀 했다는 것 자체가 또 국민들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 부분을 뭐 사실관계를 좀 조명을 하면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뭐 터부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명을 하기에는 이때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다. 마치 갈등 상황인 것처럼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뭐 조명을 했던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던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서천 화재 현장에서도 서로 이제 뭐 악수도 하고 뭐 이게 그 사건 현장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도 교환을 하고 하는 봉합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갈등이 아니라 서로 건전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 한 비대위원장은 할 말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또한 이 할 말을 하는 그 비대위원장의 의견도 또 수용할 줄 안다.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두 패널은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슈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5%가 올랐어요. 63% 가장 높다고 합니까? 조사치로. 그런데 한동훈 잘한다는 52%가 나왔는데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걸 보면.
사실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믿었던 구석이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을 또 사후적으로 뭐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충격적인 장면이기는 했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지점이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좀 급하게 봉합되는 모습들은 저는 사실 선 봉합 발표, 그다음에 후 봉합 후 조치 지금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일단 급하게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와서 이제 봉합을 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이제 좀 사후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지금 대답하는 말들도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어느 정도 자신의 발언 수위를 좀 조절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은 받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두 분의 갈등의 요인은 너무나 명확했는데 왜 봉합하게 됐는지 봉합의 원인이나 요인은 불명확하거든요. 사실 총선을 한 70여일 앞두고 있다 이거 말고는 그 두 분이 근본적으로 정말 봉합할 만한 어떤 계기나 스토리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한 거죠. 이 갈등이 2차, 3차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 다 예상이 되는 거고 사실 지난 대선 때 당시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의 갈등들이 있었고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막 이탈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울산에서 회동하고 뭐 같이 봉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결국 그것의 끝이 대선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에는 그렇게 축출되고 지금 신당을 창당하는 모습으로 끝났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갈등들이 영원히 봉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총선 이후에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갈등이 있고 봉합이 되긴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근본적 봉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총선까지는 5월 동주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커리어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 패널들께서는 이게 좀 더 골마서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국민의힘 패널들은 뭔가 확실히 봉합이 잘 됐다. 이것도 민주적인 정당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 같은데요. 저희 댓글 올려주시는 이 유튜브 시청자들이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네. 한번 댓글 4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사과를 얘기한 적 있던가요? 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거두절미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던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발 물러선 게 아니고 민심이 한동훈 손을 들어주니 윤 대통령이 물러선 거 아닌가요? 이런 글이 있고요. 김경률, 김 여사 문제가 이 정도로 엄청난 영린이었구나 깨닫고 태세 전환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후폭풍 감당 안 될 겁니다.